자, 이번 시간에 이제 117페이지 등록 면허세부터 봐보죠. 자, 등록 면허세는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와 면허에 따른 등록 면허세가 있는데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당연히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는 지방세입니다. 자, 지방세인데 지방세로 끝내면 큰일 나죠. 지방세로서 도세로서 자치구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일명 도구를 등록하자. 도구 잘 등록하자. 물론 등록 면허세도 자 유통세, 행위세 해당이 되죠. 그래서 등록인 횡에서 과세는 행위세에 해당이 되죠. 근데 한편 등록 면허세는 자 핵심 포인트가 종가세 아니라 종량세 체계를 함께 지니고 있다는 것은 종가세, 종량세를 함께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자 그렇기 때문에 가액에 따른 일정한 비율, 정률세하고 수량에 따른 일정한 금액, 정액수를 함께 지니고 있더라. 그래서 정률세, 정액수를 함께 지니는 또 특징이죠. 자, 한편 자, 종가세, 종량, 정률, 종량세, 정액세를 정리할 때는 항상 종가세, 정률세, 종량세, 정액세를 가서 과표 구분과 세율 적용. 자, 그리고 이제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도 신고 납부한 지방세로서 가산금에 있어서 가산세 준으로 가산금도 적용이 되죠. 그런데 등록 면허세는 중가산세 제도가 없습니다. 자, 한편 등록 면허세는 생활 면세점 제도가 없습니다. 자, 오히려 자 정액 정률에 따라 이렇게 형평을 고려해서 최저한세로서 가장 낮은 한도로 세금을 하는데 가장 낮은 한도 금액이 6,000원, 세액 6,000원 미만이면 그 세액을 6,000원 부과하는 최저한세를 두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그래서 이런 등록 면허세에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드렸는데 이런 등록 면허세는 납세 의무자. 당연히 납세 의무자는 등록을 하는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더라. 그래서 등록하는 자의 자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자 갑이 을로부터 자, 돈을 좀 차입보자. 차입보면은 자 갑은 채무자고 돈 빌렸으니까 자 을이 채권자, 채권자 하면 은행도 될 수 있겠죠? 은행, 뱅크. 영어로 하면은 뱅크. 자, 그럴 경우, 자, 갑이 을한테 돈을 차입하면서 신용으로 빌릴 수 있잖아요. 그래요? 신용으로. 그런데, 을이 채권자가 갑한테 그래. 나 믿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게 좋아. 자쁘게. 그래서 이 갑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이 부동산에 대해서 자 지금 우리에게 저당권을 설정했다, 잡혔다 그 말이야. 그리고 이 저당권 설정에 따른 등기. 그러면 설정 등기를 할 때 등기하는 데 부과한 세금이 등록했으니까 자 이럴 때 저당권 설정 관련해서 채무자금은 저당권 설정자가 되고 설정자고 자 채권자는 저당권자가 되겠죠. 권자.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자냐 저당권자냐 그 말이에요. 그럴 때 등록면허세 의무는 등록을 하는 자가 의무자예요. 등록하는 자는 채권자, 저당권자, 뱅크가 의무자지 채무자 아니다. 우리 아니다. 여러분이 은행서 집 사면서 대출 받으면 대출 구매에 대한 저당권 설정할 때 예전에는 관행으로 우리가 부담했지만 지금은 안 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 채권자 뱅크가 의무자지 자 채무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 등기는 저당권자, 채권자, 뱅크가 의무자가 된다. 자, 그런데 이 설정 등기하고 말소 등기 혼돈하지 말까? 그 말소 등기 하면 저당권자가 의무자죠. 설정은. 근데 말소 등기는 지워야 되잖아요. 지은 거는 돈 갚은 사람이 그걸 지워야 또 다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말소 등기는 설정자가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 등의 설정 등기하고 말소 등기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연결해서 정리하겠지만 설정 등기, 말소 등기에 지금 납세무자, 다시 한번 납세무자는 저당권자죠. 설정자죠. 자, 그럴 때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채권 금액이 됩니다. 한 건이 됩니다. 자, 그럴 때 세율하면은 0.2가 됩니다. 6,000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종가세, 종량세, 가액 종가세, 종량세, 세율의 비율, 정률하고 정액세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 정리할 때는 저당권 설정과 말소를 정리하면서 틀 잡아놔. 더 나머지 설명해 드리겠지만 핵심 포인트니까. 그래서 우리가 집 사고 땅 살 때 은행에서 대출 좀 받으니까 그럴 때 저당권 설정 등기 돈 다 갚을 때 말소 등기를 할 때 납세무자, 과표, 세를 좀 구분해 주면 도움이 된다. 자, 그런데 자, 이런 등록면허세 이거는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서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세 표준을 한번 보자. 등록 과세 표준은 등록 당시에 가액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으로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 등록 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 머릿속에 어차피 취득해서 등기할 것 같은 게 아닙니까? 그러면 난리 납니다.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가액이 되는데 등록면허세도 신고 가액에 의하냐, 시가 표준액에 의하냐, 사실상 취득 가격에 의하냐, 일명 신, 시, 사로 이렇게 구분되는데, 자, 등록 당시 가액을 신고가기함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부동산 등록 당시 가액인데, 이 부동산에 대한 등록 당시에 대한 가액이란 그 당시 가액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등록 행위가 다양하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저당권이 있냐 전세권이 나눠지니까 이 당시 가액 부동산에 대한 등기에 있어서 이 가액을 뭘로 할 거냐, 그 가액이 크게 부동산 가액이 있고 채권 금액으로 구분이 되어진다. 금액으로 구분이 된다. 자, 그래서 부동산 가액이냐 채권 금액이냐, 부동산 가액하면 소유권에 관한 등기, 특히 지상권 설정에 관한 등기는 부동산 가액. 그런데 이제 채권 금액은 저당권 설정,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은 채권 금액을 과표로 합니다. 자, 그런데 가등기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이 과표가 된다. 그래서 가등기에서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을 과표로 합니다. 자, 그래서 참아보세요. 방금 전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 제가 채권 금액이 과표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거 보세요. 있잖아요. 저당권 설정은 채권 금액이 과표다, 그 말이. 그런데 말소 등기는 한 건이 과표였죠. 한 건은 뭐가 있죠? 한 건 말소 등기. 그래서 저당권 등의 말소 등기를 한다거나 토지 합병 등기, 건물 구조 변경 등기 등은 한 건이 과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전세권은 전세금액, 지역권은 요역지 가액, 임차권은 월임대차 금액. 임차권 설정은 월 임대차 금액이 과표가 된다. 월 임대차 금액이 된다. 그래서 전세권은 전세 금액, 지역권은 요역지 가액,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으로 구분이 돼서 최근에도 한번 언급이 됐지만 정말 과거에는 잘 나온 부분이에요. 부동산 등기 행위에 따른 구분. 그래서 부동산 등기 당시의 가액에 부동산 가액으로 하냐, 채권 금액으로 하냐. 이제는 시가 표준액 하면 신고 또는 신고의 표시가 없을 때 신고가의 시가 표준액보다 적을 때 취득세트라고 같다, 그 말이. 그런데는 사실상 취득가의 과표가 되는 건 국이 나오고 수가 나오고 공이 나오고 판이 나오고 장이 나오고 검증까지. 국수를 공판장에서 검증까지 하면
등록 면허서도 사실상 출과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등록면허서의 과표 결정의 틀을 확인해 봤죠. 여기 이제 봐보세요. 저당권은 채권 금액이 과표인데 채권 금액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없을 때는 채권 목적이 된 것,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것을 채권 금액으로 간주해서 과표 결정이 돼. 자, 그런데 이제 사실상 취득가율 과표는 국수 공판장 검연 취득에서 등기 당시 자산 재평가라든가 감가상각, 자산 재평가, 감가상각 등으로 가액이 달라질 경우가 있어. 가액이 달라질 경우는 역시 변경된 가액으로 한다는 거. 변경된 가액. 역시 된이 중요해. 변경된 가액으로 한다는 거. 지금 등록 면허세입니다. 등록 당시, 등기 당시 재평가,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질 경우는 변경된 가액으로 한다는 거. 이게 과표 결정이다. 그 말이. 자, 이제 세율로 가보자. 자, 등록면허세의 세율도 표준세율과 중과세율이 있습니다. 중과세율. 자, 그런데 자, 등록면허세의 세율도 부동산 등기 세율만 표준세율을 따릅니다. 부동산 등기 세율은 표준세율을 따르는데, 그래서 50% 보험에서 가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감할 수가 있는데, 이 부동산 등기에 대한 표준세는 잠깐 보세요. 소유권이 있고 지상권, 전세권 등 다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등기의 표준세율은 그 부동산에 따른 소유권과 관련한 등기세율과 소유권 외가 있더라 그 말. 소유권 외에 하면은 전세권 등 다양하겠죠? 전세권 등? 자, 그러면 소유권 하면 부동산 가격이 과표고 전세권은 전세 금액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럴 때 소유권과 관련해서는 소유권의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 구분된다. 자, 이전 등기도 유상으로 인한 무상은행 이전 등기도 구분이 된다. 그러면은 취득세 암기틀 있죠. 다시 한번 봐보세요. 복습하고요. 취득세 돈 말고 취득세는 상속은 상팔선, 증여는 8.15광목절, 원시 취득은 원시 8, 매매는 1월 2일날 매매한다고 그랬죠? 집은 6일 아파트 123동에 있는 거, 그게 취득세 거잖아요. 그러면 취득세에 대한 표준세율이 있어서 암기틀을 할 때 큰 거. 그 말은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이 보존이잖아. 그러면 자, 원시 8 0.8 하나밖에 없지. 2% 안 더하면 돼. 1000분의 8. 자, 유상하면은 1월 2일날 매매잖아요. 큰 게 몇이에요? 2.0. 2.0. 자, 그런데 주택이면은 6일 아파트잖아.
그죠? 6인 아파트면 1%, 2%, 3%잖아. 그죠? 근데 등록면허세는 1, 2, 3을 정했어. 그럼 1, 2, 3에 50% 해당한 세를 적용한다. 그 말이. 등록면허세는 올해 신설된 거. 주택일 경우에는 해당 세율의 100분의 50에 해당한 세를 적용한다. 그 말이. 등록면허세는. 자, 올해 신설된 겁니다. 개정돼서. 자, 그러면요. 무상하면은 8.15 광복절 1.5. 38선의 8, 8.15 광복절의 1호. 그런데 상속으로 인한 이전은 몇이냐? 38선의 8, 0.8이다. 그 말이. 이게 소유권 관련한 등기술 전부예요. 어떻게 보면요, 취득세하고 아주 별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 틀을 활용하면 편하다. 자, 원시 8, 38선의 8, 8.15 광복절의 1호, 1월 2일 날 매매 2, 큰 거. 자, 그러냐면 보세요. 그러면 소유권 외에 하면은 전세권 설정 등기에 대해서 이전승에서는 동일하게 0.2다. 그 말이. 다. 그런데 만약에 말소 등기라면 건당 6,000원이다. 그 말이. 6,000원. 자, 그렇게 보세요. 이렇게. 자, 0.2라든가 0.8. 한 건만 해도 6,000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비율을 정한 색을 산정해서 색이 6,000원 미만이 나오면 그 색을 6,000원으로 한다. 그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형평을 고려해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최저한세다. 그 말이. 무슨 세? 최저한세. 가장 낮은 한도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 말이. 그래서 6,000원 내야 된다. 최소. 자, 그래서 부동산 등기에 대한 표준세율은 다 있어요. 얼마나 편해요. 만약에 소유권 외가 각각 다르다면 전세권 다르고 지상권 다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지상권 설정이든 전세권 설정이든 과표는 달라지지만 세율은 똑같다. 그 말이. 자, 이제 등록세 중과세율도 있는데, 이런 대도시 내 법인 설립, 지정, 설치, 전입에 따른 등기에 대해서 그 해당 등기 세율의 3배 중과세가 있습니다. 3배 중과세가 있더라. 그래서 등록면허세에 대한 중과도 과매력 적권역 대도시 내 법인의 설립에 따른 등기할 경우 3배 중과세 규정이 있다는 거. 자, 다음에 이제 비과세는 국가는 왔다 하니까 하면 국가수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역시 납세 절차에 등록면허 역시 부가징수. 그런데 납세지는 역시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소세지로 합니다. 소재지.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소세지. 자, 그런데 등록면허세 부가징수 방법도 신고 납부 방법이 신고 납부 한다. 신고 납부. 자, 그래서 신고 납부 방법 이야기 때문에 그 신고 납부 기한이 어떻게 되냐? 기한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고 납부할 지방세가 된다. 신고고 납부. 그래서 등록면허세도 신고 납부인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 취득세라면은 60일이냐 막 따지죠? 하지만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 뭐 상속 등 관심이 없어. 왜? 등록 전까지니까. 자, 그런데 이제 등록면허세 과세된 후에 중과세, 자, 비과세 받은 후에 과세로 전환될 수가 있어. 네. 중과세 해당된 날 과세로 전환된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이에요. 네. 신고하고 납부해야 돼. 그래서 등록면허세도 중과 대상이 되었을 때 비과세로 전환이 될 때는 30일 내 신고하고 납부 방법에 의한다. 신고 납부. 자, 그런데 등록면허세 특징 중에 특징. 보세요. 등록면허세는 보세요.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신고지 아니한 경우라도 납부한 때가 있더라 그 말이야. 당구장 꽝 번호 몇 번은 돼 있죠? 3번이 4번입니까? 3번? 가로 3번? 큰 3번. 큰 3번, 가로 3번. 가로 3번? 가로 3번. 중요한 거 확인해라고 제가 표시한 거예요. 자, 등록세는 신고,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신고, 납부 규정이 있어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납부서를 갖추어 납부할 때가 있더라 그 말이. 그럴 때 신고 X고 납부인데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 그 말이. 그러면은 신고를 안 했는데 신광수로 간주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 X가 되면은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데 신고한 것으로 간주를 했기 때문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다 그 말이야. 등록면허세는 신고하고 납부할 지방세지만 신고지 아니한 결혼 납부서 갖추어 납부하였을 때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봐보세요. 등록면허세도 부족세액에 대해서 추징을 하고 가산세를 적용을 해서 보통 징수 방법에 응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거요. 신고 X, 납부 X일 때 가산세란 걸 적용하는데 신고 불성실 가세 납부 가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보통 징수 방법에 응하는 겁니다. 그 말은 취득세하고 마찬가지. 그런데 특징, 신고지 아니한 경우를 납부했을 때는 신공서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등록면허세는. 자, 그리고도 중과선 제도도 없어. 자, 취득세는 괘씸죄가 있지만, 그래서 등록면허세에
납세자는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닌데 두 가지. 등록하기 전까지가 기본이죠. 그 다음에 간주신고. 여기에 대한 좀 주의를 좀 해서 정리하시면 등록면허세는 보세요. 아무리 제가 핵심 정리하지만은 칠판 한 판이 등록면허세는 나오면 한 문제거든요. 아니, 비록 작년에는 두 문제 나왔었어. 등록면허세에서. 그래도 여기 답이 다 들어있어. 이게 오히려 다른 세금보다 나오면은 눈에 더 보이잖아. 안 그래? 몇 판이 아니니까. 피지 한 판이니까. 그러기 때문에 많은 같지만 핵심 포인트 다 하고 이 부분에 99.9% 시험 나오면. 그래서 항상 개념부터 봐가지고 신고 납부까지 흘러가는 과정을 정리해 주시면 도움이 될 거다. 여기까지 오늘 정리하고지 프린트 문제 설명도 계산도 해야 되니까 올 공부한 내용도 총 정리해서 한번 봐봅시다. 자, 1번. 지방세 기본법에 사용하는 용어. 지방세는 지방세 기본법 용어, 국세는 국세 기본법 용어가 있는데, 자, 옳은 걸 한번 골라보자. 자, 첫째, 가산금 그랬죠. 가산금의 핵심 단어는 뭐죠? 가산금 핵심 단어는 의무. 가산금은 뭐 대답했어요? 가산금은 체납, 가산세가 의무. 그러면 체납이 뭐요?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 그러기 때문에 첫째는 가산금이죠. 가산금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고지한 세액의 가산금이에요. 그럼요. 일정 기간 지난 후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 가산금에 더한 금액을 중가산금. 그래서 옳은 설명이 되겠다. 다음,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가액 또는 수량. 그럼요. 자, 다음, 보통 징수는 세무공무원이 고지서를 의무자에게 발급하여 징수하는 걸 보통 징수. 옳은 설명. 일정세율. 지자체가 부과할 세율로서 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이를 따르지 아니하시는 세율을 표준세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율? 표준세율. 일정세율은 고정세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세율 설명을 말하는데 일정에서 네 번째는 틀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취득세든 등록면허세는 다음 재산세든 다 표준세율을 따릅니다. 그래서 50% 가감이 읽었나요? 다음에 다섯 번째, 체납처분비는 체납처분에 관한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 매각에 드는 비용을 체납처분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옳은 설명에서 자, 네 번째 그만 틀려서 네 개가 되겠다. 옳은 건. 자, 문제 2번. 취득세 사용하는 용어제, 취득세 용어는 틀린 걸 한번 보자. 1번. 취득은 문장 엄청 길어. 매매 시작에서는 마지막에 나와 있는 유상무상 포인트죠. 유무상의 모든 취득. 그러면서 원시 취득의 가로 있죠. 수용 재결 나오죠. 미추세요. 수용 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이미 존재한 상태 취득은 원시 취득에서 제외됩니다. 원시가 아닌 건 승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원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은 토지 및 건축물 말하고 3번, 토지. 토지는 공간법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너무 약해. 취득세나 재산세나 토지는 모든 토지를 말해. 모든 토지는 공간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해. 살상 토지를. 그래서 3번 지문 틀렸습니다. 범위가 너무 적어요. 어떤 분이 또 말하는데 3번에 틀린 지문이 어디 있습니까? 틀린 데는 없어. 더 추가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 건축은
건축법상 건축물, 건축물하고 개수는 자 대수선, 내지는 수선 등을 말하죠. 자, 문제 3번. 취득세 납세무자 설명으로 틀린 거. 첫째,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한 자가 부과되겠죠. 첫 번째. 자, 두 번째,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밑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포인트죠. 아니한 경우는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자가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신탁자나 유탁자 지위 이전인 경우는 새로운 유탁자가 취득으로 봅니다. 넘어가죠. 네 번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아닌 증여 채무의 부담부 증여는 유상 채무의 얼마? 채무에 상당한 부분 얼마? 3억. 공부할 때 5억 집 주면서 3억 전세 좀 안 하라. 그때 3억 전세 상당은 유상이고 나머지 역은 무상이고, 근데 100억은 제외다고 그랬잖아요. 100이 다 증여로 보니까 기본이. 5번, 건축물 중에 구조부와 하나가 된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룬 것에 대해서 밑줄 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한 경우 가설한 자가 취득으로, 아니죠. 가설한 자가 누구요? 은행이 아니라 구조부 취득자가 의무자가 된다, 그 말이. 그 5번이 틀렸다. 4번, 취득 시기로서 옳은 걸 한번 골라보자. 자,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등기 등록일이 되죠. 두 번째, 연보 취득은 계약상 연보금, 아니죠. 사실상 연보금 지급일. 이는 틀렸고, 디귿 토지 지목 변경은 자, 그 공부하고 사정 변경 날 중 빠른 날. 니을도 똑같네요. 이 기억하고 니을이 같은 지문이에요. 수정하다가 뭐 하나 빠뜨렸네요. 다음에 미음, 증여로 취득은 증여 받은 날이 아니에요. 계약일이 됩니다. 계약일. 그래서 자, 니은하고 미음을 빼면 되죠. 뭐 기억, 디귿, 니을이 되겠다. 기억, 니을은 같죠? 답은 똑같은데 니은하고 미음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5번. 화세 표준을 시가 표준액으로 설 때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격 시작 국수 공판장검. 1번, 국가로부터 국통고라니. 그런데 무상 취득 밑줄. 무상으로 취득하면 시가 표준액이 되는 겁니다. 국가를 할지라도. 유상 취득, 유상. 여러분, 국수를 공판에서는 유상을 보는 거지 무상 받습니까? 그 1번이 안 돼요. 2번은 수입이한 유상, 3번 유상, 판결문 장부, 4번 공매, 5번 부동산 거래 검증, 유상. 1번은 시가 표준액이 되는 겁니다. 6번. 취득세 과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었는데 1번은 기본이죠.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합니다. 취득 당시 가액은 신고가에 의하겠죠. 연부 취득은 연부 금액이 됩니다. 세 번째, 신고협회 없을 때는 시가 표준액으로 과표를 합니다. 4번,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 등한 경우로서 취득 가격 중 100분의 80 넘는 금액 입증이 되면 그 법령에 따라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그런데 100분의 80이 틀렸지. 100분의 90. 90% 넘는 금액 입증이 80%가 아니다.
건축물의 건축은 증간가액이 되죠. 문제 7번. 취득세 과표를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표라는 경우에 포함된 항목이 아닌 것. 그러니까 자, 건설에 충당될 차입금이자 포함, 할부 연분대 법인이죠? 포함. 2번에 만약에 개인하면 포함이 안 됩니다. 할부이자 법인이 취득이니까 포함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매각 차손 포함. 네 번째, 배트맨, 부가가치세 포함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채무인수액 포함이 되죠. 자, 8번, 취득세,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로서 틀린 걸 한번 보자. 첫째, 상속 외 무상하면 8호 광복절, 증여등이니까 1000분의 35, 비용량이니까 유상을 원인하면 6억 이하는 6인 아파트. 다음, 합입을 총액 분할은 유는 3이요. 1000분의 30이 아니라 1000분의 23이 되는 겁니다. 2.3. 3% 아니에요. 그래서 3번이 틀렸죠. 4번, 상속하면 농지는 38선의 3, 1000분의 23. 원시는 원시 8, 2.8. 정확하죠? 자, 한번 정립시다. 9번. 자, 같은 표준세를 묶인 거 한번 보자. 그러면 기억부터 해봐야겠죠? 상속 농지죠. 38선의 3, 2.3. 상속 상가는 2.8. 증여 농지 3.5. 증여 상가 3.5. 증여는 비용 여부를 따지 농지 여부를 안 따져. 다음에 매매 농지 3.0. 매매 상가 4.0. 같은 건 3.5 지급이율이 있지. 10번. 자,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을 뺀 설, 일명 이걸 뭐라 한다? 뽀빠이. 뽀빠이가 적용된 경우 아닌 거면 암기 틀렸지. 환상공법 이재벌. 1번은 재산분할의 재, 이재벌의 재. 2번은 환매등기 병행의 한. 세 번째, 묘지, 무덤, 묘지. 건축물의 이전에 이. 상속으로는 읽어주실 때 환상공법의 상. 그래서 묘지인 취득은 2%가 되지 뽀빠이가 아니에요. 11번. 취득세 중과 규정에 대한 설명 틀린 거. 1번 대도시 본점 주사무소는 표준세 플러스 4%짜리예요. 4%는 중과 기준의 2배지. 자, 그러면 자 5번 봐보세요. 사치성 재산 하면 표준세 플러스 8%잖아요. 그럼 8%는 중과 기준세의 100분의 400을 합한 거지. 100분의 500 그래서 틀렸다. 그 말이 5번. 사치성 재산의 중과는 표준세 플러스 8%예요. 8%는 중과 기준의 100분의 400을 말하지. 12번. 그 사치성 재산의 설명 중 옳은 걸 한번 찾아보자. 기억. 별자하면 주거용 건물인데 늘 축으로 사용하고 휴양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땅 정확하네요. 니은 골프장 하면 해운제가 포인트. 해운제 부동산 골프장 중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토지상의 임목이 됩니다. 디귿 고급 주택은 법령으로 정한 우리가 건축물 땅. 그럼요.
고급 오락장, 도박장 등, 자, 건 사용하는 건축물 땅, 도박장 등, 미음, 고급 선박은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표는 1억 초과는 선박은 다 아니죠. 3억 초과. 그래서 미음이 틀렸다. 그 말이. 미음만 보면 되겠죠? 13번. 취득세 부가징수 설명 틀린 거. 취득세는 신고 납부한 지방세입니다. 취득세는 60일 내 신고 납부입니다. 3번 30일 내 매각 통보를 해야 됩니다. 4번 신고 또는 납부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 밑줄 납부 불성 가산세 밑줄 합한금액 동그라미. 합한금액이 얼마죠? 합한금액이 얼마죠? 121만원. 방금 전 시간에 121만원 왜 100만원 내야 되는데 100만원 신고납부 안 하면은 20만원 신고 불성 가산세 만원 납부 불성실 합한금액이 얼마요? 121만원. 그럼 세액으로 하여 신고 납부냐 그 말이에요. 보통징수. 그래서 4번이 틀렸다. 가산세 적용하면 날개짓 합한걸 세액을 보통징수. 근데 문장 있다 보면 아주 매끄러워 이렇게. 자 5번 법인의 장부 등 작성 보증을 이행하지 않으면 세액의 10% 세액을 더합니다. 이런 걸 기장불성실 참고로. 14번 취득세와 그에 대한 신고납부 세액이 얼마나 찐득이를 포함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자. 취득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의 세율이죠. 표준세율. 자, 근데 취득세는 농어촌 특별세 찐득이하고 지방교육세가 찐득이로 붙죠. 자, 그러면 자, 취득세 과표인데 자, 개인 간의 매매죠. 농지죠. 자, 5월달에 샀죠. 신고가액이 5억이고 시가표에는 4억이죠. 감면 등이 안 됩니다. 다. 그러면 과세표준은 신이 5억이고 시가 4억이죠. 두 금액 중 큰 금액. 과표가 얼마가 되겠다? 5억이다. 그 말이고. 5억. 곱하기 표준세율은 매매잖아요. 1일날 매매인데 농지잖아요. 농지는 1월 2일날 매매 1. 3.0. 3%. 이제 3, 5, 15 얼마가 되겠다? 1,500이다. 그 말이야. 1,500. 사실 중금이 아니에요. 농지 5억짜리 사면요. 김천이 1,500이에요. 취득세가. 그럼 끝난 게 아니다. 그 말이. 찐득이가 또 붙어. 찐득이는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는 자 5억에 2%를 적용한 세. 이걸 과표해서 10%가 농어촌 특별세. 2%니까 얼마입니까? 1,000만원이죠. 1,000만원 10%니까 100만원. 이 농어촌 특별세. 그럼 이제는 지방교육세는 자 5 곱하기 표준세 3%에서 2% 뺄 수가 있지. 자, 이 적용한 세액의 20%가 지방교육세. 자, 그러면 3%니까 자 1%도 있는 자 520%니까 100만원.
그래서 취득세 1,500, 농어촌 특별세 100만 원, 지방교육세 100만 원. 자, 이렇게 농지를 5억 주고 샀을 때 취득세와 찐득이까지 구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계산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15번. 자, 취득세 비과세 설명으로 틀린 걸 한번 보자. 그래서 1번, 취득세는 국가 등의 취득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왔답니다. 다음 두 번째, 국가 등의 귀속과 기부 체납 조건이죠. 취득은 부동산의 사회 기반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세 번째, 환매 등기 표기는 부동산 매매에서 환매 기간 내에 취득원다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환상공포 이재벌에 뽀빠이로서 부과하지 비과세가 아니에요. 비과세에 대한 환매는 징발법에 따른 환매권 행사예요. 혼돈하지 말 거. 3번 이런 규정이 없다. 그 말이. 4번 임시흥행장 등 임시건축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1년 초과하는 경우는 부과합니다. 그때 2% 부과하죠. 5번 상속 개시 이전에 천제도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하여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옳은 설명에서 3번이 표 설명으로 틀렸죠.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수업 시간에는 재산세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합시다. 자, 마치겠습니다.